가난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 모두가 그만 지쳐 포기했나? 그러나 가야 할 역사의 서다.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은 강철로 된 이슬빈가 보다. 타오른 불꽃 나의 영혼으로 눈부신 태양을 이루어내리.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이 강철로 된 이슬비라도 내 영혼을 불태우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대철의 낭독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곧 이제 서독에 그 리프게 대통령 초청으로 서독에 가서 이제 차관 교섭도 하고 광부와 간호원들도 만나고 이런 일정으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뭐 해외를 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예. 그래서 그 낭독을 이제 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아카시아 밥, 결국은 그 뮤지컬 유경수의 일대기를 그리는 아카시아 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제목을 아카시아 밥이라고 하느냐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카시아 밥 우리 김기영 대리가 한 40분 넘었습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탁 주면 한 5분간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낭독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64년 12월 6일 1시 40분 서울에서 독일 본사의 8,978마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독일 방문길에 올랐다. 동과 서에서 점차 높이 일기 시작한 먹구름과 풍어를 대비하여 민족 공동의 운명을 실은 대의 탓을 올리고 자주의 의지와 불굴의 용기로서 경랑의 표류를 막고 결의 모두가 저 자립의 피안에 영광의 닷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 나갑시다. 이 말은 출국 직전에 김포공항에 설치된 환송대 위에서 국민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출국 인사말이었다. 지금도 그 대통령이 나가면서 이제 출국에 앞서 국민들에게 말을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서는 뭐 항상 그랬다 보면 됩니다. 이거는 큰 행사니까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GNP 뭐 100불에 아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뭐 필리핀은 우리보다 한 서너 배 국민소득이 높았고요. 그 당시는 북한도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또 두세 배 높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꼴찌에서 서너 번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잠비아보다도 못 살았으니까요. 정말 먹을 게 없던 그야말로
피죽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생각하면 먼 아스라의 옛 추억이죠. 이 출국 직전에 인사말을 남기고 비행기는 김포에서 홍콩, 홍콩에서 방콕, 뉴델리, 카라치, 카이로, 로마를 거쳐서 7일 아침 8시 30분에는 프랑크푸르트의 라인 공항을 떠나 독일 남북을 꿰뚫고 라인강을 따라 날고 있었다. 이 비행기도 우리나라 비행기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다 뭐 이제 독일로 날고 있는 이 비행기는 그래서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부자 나라니까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다니던 동경에 다니던 루프트한자 비행기가 있었죠. 독일 비행기. 그걸 그냥 우리처럼 돈 내고 탄 비행기죠. 그걸 타고 가신 거예요. 예. 우리가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예. 예사는 비행기 창너머로 흐르는 라인강을 굽어보며 조국의 내일의 부엉을 그려보았다. 비행 25분. 목적지인 본 비행장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제 쭉 와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또 섰다가 이 프랑크푸르트의 라인마인 공항을 또 이제 거쳐서 또 비행기 또 25분에 정도 날아가서 목적지인 본 비행장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 거죠. 이 비행장은 전날 밤 내린 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비행기가 닿자 큼직한 태극기와 흑적 황금색의 서독국기가 나부끼는 속에 21발의 예포가 울렸다. 이제 도착한 거죠. 예. 이 여행 중에서 리프케 대통령이 독일 정부의 영접이 극진하였고 독일 국민과 보도기관의 관심이 대통령 내분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여사의 인기는 대단했다. 당시 신문의 표현을 빌면 근엄한 모습의 박 대통령 곁에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는 모성적이고 다감한 아름다움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여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인상을 대표하는 것이 리프케 대통령의 부인의 말이었다.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독일의 대통령 영부인은 그동안의 동남과 줄기찬 반공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한국인과는 용감하다는 것뿐이었는데 프라우 프레지던트 박의 모습에 접한 이제부터는 한국의 미와 관련시켜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6.25 동남, 가난한 나라, 심하게 하면 가장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 그것도 6.25 전쟁까지 일어났어. 그런 생각만 한국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 유경수 여사를 보니까 아름답고 한복의 자태도 너무 패션이 한류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자고가 제가 동양에서 온 그 영부인을 보고 독일에서 너무나 이게 의상이나 모습이 아름답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리프케 대통령 부인의 얘기인데 그러니 이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첫째, 여사는 총명하고 매사에 침착하였다. 8일에는 그 독일의 이제 그 본시에서였다. 대통령 내부는 외빈 환송 전용의 구시청 2층 발코니에서 광장에 운집한 이곳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모든 문제에 냉정하고 좀처럼 흥분하는 일이 없는 독일의 언론계도 그 전례를 깨뜨리고 밝아오는 서광의 나라 한국에서의 방문, 분단된 나라에서 분단된 나라로, 독일도 분단국이니까요. 분단된 나라에서 분단된 나라로. 동방의 손님, 라인강을 찾아오다. 한국 유럽에서 새로운 친구를 구하다. 라는 큼직한 표제를 내걸고 대통령 내분의 일거일동을 크게 보도하였다. 유교사에 관한 동정도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을 감싸고 있는 매력, 유경수 여사, 주부의 솜씨를 과시 등 표제를 달고 보도문이나 동정기사로서 자세하게 알리고 있었다.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식순에 따라 광장에 정렬한 의장대 대장이 대통령 내분을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였다. 시민을 대표한 환영을 표시하는 경례였다. 그것을 미처 살피지 못한 대통령이 담례를 안고 뒤로 물러나려 하였다.
여사가 재빠르게 대통령에게 눈짓으로 알려드렸다. 그제야 대통령은 손을 저 답례를 하였다. 거수경례를 하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눈짓을 하니까 그구나 하고서 이제 다시 그 인사를 한 거죠. 답례를 한 거죠. 여사의 비범한 침착성은 보온의 여자 실업학교나 쾰른의 대사원을 시찰했을 때에도 엿볼 수 있었다. 여사도 기행문에서 밝혔듯이 일반 국민학교 졸업생 중에서 가정사정으로 지나기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요리반, 재봉반, 꽃꽂이반, 육아반 등 10여 종류의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 여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가사과 학생들이 호두 박힌 치즈를 만들어 대접하였다. 여사는 그것을 시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사과 학생들에게 직접 햄 요리를 만들어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장면을 보도한 독일 신문 폰 룬드 디히의 기사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교사는 10cm에서 10cm 크기로 파워페스트를 솜씨있게 잘라서 거기에다 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달걀에 노른자를 발랐다. 학생들과 동반한 사람들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부시장 로버트 슈트렉 박사는 열광적으로 유교사에게 박수를 보냈다. 물론 앞치마를 두르고 알뜰한 주부로서 살아온 여사이므로 햄 요리를 만드는 것쯤은 손쉬운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한 한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 성큼 요리를 만들려고 요리대 앞에 나설 수 있는 침착한 담력을 가졌으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쾰른 돔을 방문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수행했던 국회의원 김성진 씨의 기행문을 옮기면 쾰른의 천주교회를 시찰하였을 때에는 몰려든 군중 앞에서 길이 막혔으나 유교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귀여운 아기를 안아주며 가볍게 입을 맞춰줄 만큼의 여유를 보였다. 그것을 알아챈 아기 엄마들에게 졸리어,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이 계속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키스 공세 때문에 그날의 일정이 10분이나 늦어지는 사태를 빚어내기까지 했으나 단케셴 독일말로 고맙다는 거죠. 단케셴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만족해하며 사라지는 주부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드는 아기들의 얼굴을 볼 때 눈물겨울 만큼 잘했다 하고 감격하였다. 당시에 이제 그 수행했던 김성진 국회의원의 이제 후기입니다. 둘째, 여사의 고상한 기품과 몸에 밴 교양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리브켓 대통령이 베푼 만찬의 식상에서의 일이었다. 옆에 배석한 리브켓 대통령과의 대화의 허두를 여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트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책이 나온 게 1976년이 돼서 거의 한 6년 옛날 일이 돼서 그 사이에 이 박목월 선생이 이게 문필가시잖아요. 그죠? 시인이자 대학에서 학장도 하셨고 고향은 경주시고 그러는데 어투 표현이 약간 그 사이에 또 약간 예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게 정당했던 건데 그런 면이 있네요. 라인강은 낭만적인 강으로 나의 꿈을 키워주었어요. 라인강 하면 먼저 로렐라이가 생각나게 되는군요. 그러나 와서 보고 이 강의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어요. 라인강은 파랗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짐을 잔뜩 실은 배가 내왕하는 이 강물은 푸르지는 않지만 그 많은 배들이 질서 있게 끊임없이 오가는 데서 라인강의 기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사는 독일에 대한 소녀적인 꿈과 오늘의 부엉을 라인강이라는 하나의 소재로 집약하여 표현하였던 것이다. 저도 독일에 대수차례 이렇게 가보면 라인강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러겠죠. 시나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괴테나 이런 데 나오는 로렐라이 언덕, 전설의 언덕. 이런 로렐라이 언덕 많이 지금도 가서 관광 가잖아요. 그죠? 저도 가봤고요. 근데 그 라인강을 보면 그 당시에도 저는 80년 이제 그 방송국에 입사해서 80년 초에 이렇게 가봤는데 수많은 배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죠.
라인강, 그 운하죠, 운하, 그죠? 그게 이제 바다와 강이 통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강에서, 옛날에는 한강에서 이렇게 이제 금강, 낙동강을 연결돼서 바다로 바로, 그게 옛날에는 그 강이 KTX거든요. 지금의 열차 KTX거든요. 강원도로 옮겨야 가장 빠르고 값도사고 모든 물산물이 그냥 뭐, 한양에서 출발해도 그 물길로 가면은 빠르면 그냥 한나절 하루면 저 남쪽 바다까지 가잖아요. 예. 외놈들도 옛날에 그 물줄기를 타고 저 한양으로 올려다가 그게 목표인데 그냥 이순신 때문에 예. 뭐 심하게 하면 목포 쪽에 가서 영산강을 따라서 금강을 타고 낙동강으로 연결돼서 이리 올라와도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물줄기마다 이순신이 못 가. 딱 우리 수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게 또 우리가 뮤지컬 이순신의 바다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공연을 계속 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강 얘기가 예산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파랗고 깨끗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걸 보고 와서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컨테이너가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그 컨테이너가 우리의 수출품을 갖다 나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러가 들어오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니 인천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배 그거 해서 가면 되지. 수출할 게 우리가 얼마나 있다고. 개호해봐야 뭐 석탄이나 뭐 중석이나, 수산물 이런 거 조금 나가는데, 1년에 뭐 5천만 불이, 처음에 60년인가는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5천만 불이었습니다. 5천만 불. 5억, 50억, 500억 했네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예.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무역대국, 세계에서 이제는 7번째, 8번째라 그러잖아요. 무역대국이 됐죠. 수출의 규모를 다 합칠 때.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셋째, 여사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움이 독일 국민에게 또 하나의 감격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었다. 리프케 대통령 만찬에서 여사는 푸른 공단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휘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였다. 그 의상이 여사의 몸가짐과 조화를 이루어 리프케 대통령 부인이 이례적으로 옷깃을 만져볼 만큼 감동적인 인상을 주었고 한국 고유 의상의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있었다. 독일 보은의 여자 실업학교를 시찰할 때 들른 유치원에서는 전형적인 한국 의상과 은서색이란 게 조금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은빛에다가 설한 게 쪽제비털 뭐 이런 한자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서색 목도리를 걸친 진정으로 우아하게 보이는 여사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였으며 참 훌륭한 동화성의 왕후로 보인다. 입고 있는 옷이 모두 아름답다 하고 아이들마저도 감탄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넷째, 여사의 풍부한 인간성과 순수성이 친밀하게 매혹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다. 이런 보도 기사도 이제 신문 기사들이 또 막 터져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사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광부들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과 간원들을 접견한 것은 10일 오전이었다. 그들을 접견하려는 계획은 여사가 모국을 떠나기 전부터 가졌으며 그들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접견 장소인 함보른 탄광의 스포츠 센터에는 500여 명의 광부와 20여 명의 간호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황정민이가 주인공이었던 국제시장 생각나시죠?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그 광부와 간호원의 사랑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1000만 관객이 동원됐죠.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저희 그 뮤지컬 박정희에서도 이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접견하려는 계획은 여사가 고국을 떠나기 전부터 가졌으며 그들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접견 장소인 한보는 탄광의 스포츠 센터는 500여 명의 광부와 20여 명의 간호원들이 모여 있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2억 7만이 이국에서 고달프게 일을 하던 그들은 조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타나자 태극기를 힘껏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강부 간호원으로 와서 벌써 만 2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번 고향에 목포에 장성에 전주에 나주에 그죠?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중북 보원에 영동에 옥천에 저기 울진에 삼척에 경상도 저 거창 합천 산골짜기에서 다 왔는데 얼마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타났으니 아버지 어머니 보는 거죠. 뭐 솔직한 얘기로 형님과 오빠 보는 거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대통령 내여군이 단상에 올라 자리를 잡자 애국가의 취조하기 올렸다. 광부들과 간호원들은 목이 메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이 순간 여사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온 장례는 그대로 흐느낌으로 차버렸다. 서울신문 64년 12월 16일자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근아들과 간호원들이 자유로운 아버지여 어머니여 하며 환영사에서 격정을 누르지 못하자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느라 애를 썼으며 슬픔을 가누지 못하자 책상 밑으로 살며시 손을 꼭 쥐어주는 대통령의 체온을 느끼고서야 겨우 진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차에 오른 유교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였다. 조국의 젊은이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유교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다. 돌아와서는 그 유교사가 기행문을 이렇게 또 본인이 기행문을 썼습니다. 12월 10일 그날에 아마 그 상봉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고대하던 우리의 광부들과 간호학생들을 만난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고대하던 우리의 광부들과 간호학생들을 만나는 날이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웃음을 포근한 인정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독일에서도 그 유명한 아우토반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을 달리면서도 그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도취되지 못했을 만큼 나의 머릿속엔 우리의 동포인 많은 광부들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강한 나라, 기운 있는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먼 나라에까지 보내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흡수할 수 있고 그들을 편안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나라를 구름 위에 집 짓듯이 머릿속에 수없이 그려보는 여자다운 감상에 얼마를 젖어들다 보니 차는 어느덧 루르의 탄광지대에 들어서고 있었다. 도로 연변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 굴뚝과 검은 연기 밑에 묵직하게 늘어서 많은 공장들이 얼마나 길게 넓게 퍼져 있는지 이것을 말로만 듣던 그 공장지대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서독의 루르 탄광지대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알고 있죠. 유명한 정유회 공장인 바로 이곳 회사의 기술과 자재로서 우리 한국 울산에도 정유회 공장이 세워진다 했는데 이 규모의 몇 분의 1이나 되는 공장일까? 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빌려서 울산에다 우리도 정유회 공장을 지었잖아요. 이때 경제에 나섰던 분이 정영년 회장,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오늘의 삼성이 있는 건 전부 다 이병철 회장들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저도 이병철 회장의 전기를 읽으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중퇴했더라고요. 성적은 항상 중간 이하였고 와세다 대학 다녔대. 그런데 꿈이 컸죠. 책을 많이 읽고
항상 그 경남 어령이 고향이잖아요. 그 지금 경남 어령에 그 이병철 생가 있는 거기에는 전국에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다 1년에 그냥 10만 명씩 이렇게 다 찾아오세요. 그 기 받아서 부자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삼성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오늘 만든 게, 여러분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뭡니까? 그 코로나도 어렵다고 전부라도 100만 원 주고 이번에도 뭐 300만 원들 그 소상공인하고 식당 뭐 카페 이런 분들 조그만 중소기업에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300만 원 대상이랍니다. 이 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돈에 아마 절반은 삼성이나 SK나 그나마 대한민국의 수출 대국이 돼서 이 회사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예. 엄청 세금을 많이 내니까 수출이 잘 돼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 수출 기업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돈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주 후진 정치입니다. 정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 예. 정치란 게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남자의 꿈인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역사 뮤지컬을 만들어서 역사 뮤지컬로 대한민국의 우리 이순신의 바다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산성어로 칼을 든 선비 곽지우로 화랑의 혼 대왕 문무로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일대기를 저희가 만들어서 정통 뮤지컬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우리 역사도인 제가 방송국 34년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제 꿈입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저희 회사는 오직 역사 뮤지컬만 만들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견디면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나.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나 그 당시에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 그죠? 유한양행 창업자. 현대건설, 정말 우리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낸, 그냥 장화 신고, 저 옥천에서 영동 추풍령 구간에 하도 어려운 구간이 돼서, 거기서 먹고 자다가, 대통령이 왔는데도, 그냥 오셨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서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싫어합니다. 그게 정주행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 그 공장이 세워짐으로써 얼마만한 혜택이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질 것인가를 머릿속에 헤아려보는 가운데 강부천에 도착했다. 그러나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겠다고 그렇게도 마음속으로 단단히 생각했던 나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그들을 대하는 순간 검은 눈동자와 황색 피부의 낯익은 우리 젊은이들의 환상 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프도록 가슴에 맺혀오는 무엇인가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며 시야가 뽀얗게 흐려지는 것이었다. 분별 없이 마구 흘러내리는 눈물을 들킬세라 참고 참았으나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은 애국가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핑계삼아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흐느끼게 하고 말았다. 그곳에 모인 간호 학생들을 눈이 빨갛게 되도록 울렸고 또 모든 사람이 가슴을 두드린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또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숙소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며 나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지금 몸은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가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기에 남아서 여러분을 따뜻이 보살피고 위로하여 격려하여 주고 싶다고. 한국과 독일 그리고 그 먼 나라에까지 와서 일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 본국의 수없이 많은 실업자와 영세민들, 그때는 또 실업자도 많았습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요. 대학 나오고 들어갈 회사가 있어야 들어가죠. 현대자동차, 저 현대그룹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 사원이 100명이었어요. 주식회사 현대가 100명에서 시작, 100명이었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현대 출신 아닙니까? 나중에 16만 명을 거느린 회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던 처음에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그래서 학생 때 데모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신원 보정이 안 되니까 그 100명 회사에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기필코 이뤄놓기 위해 해야만 할 무수한 과제들, 이러한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머릿속에 엉켜 그날 하루는 착잡한 심정 속에서 보내어졌다. 그날 오후 베스트팔렌 주지사의 성의 어린 오찬 대접을 받고 그분들의 정중하고 따뜻한 영접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날 책상 밑으로 여사의 손을 꼭 잡아준 대통령의 손을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사를 위로하려는 뜻일 뿐 아니라 대통령 당신의 슬픔의 표현일 수 있었다. 대통령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담이지만 이리하여 의장대장에게 답례를 하도록 일깨워준 여사에 대하여 대통령은 슬며시 보답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동양적인 전하의 상징이요 매력적인 호스테스. 여기서 호스테스라는 건 이제 영부인을 상징한 그런 호스테스라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용입니다. 요즘은 뭐 호스테스 하면 이상한 좀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남편과 나라를 열애하는 알뜰한 퍼스트 레이디 등의 찬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감동적인 인상을 심어준 유교사가 독일을 떠난 것은 14일 10시 15분 이제 돌아왔죠. 루프트한자기로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15일 7시 5분 김포에 도착했다. 지금의 김포공항이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도 없었고요. 김포에 그냥 자그마한 임시 비행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도착한 겁니다. 칠흑 같은 외계가 한참 계속되다가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불빛이 찬란한 거리가 보였다. 한국에 그때 당시는 빌딩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강남이 있습니까? 예? 깜깜한데 빛이 하나 탁 보인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서울의 세종로였다. 비행기에서 봤을 때 거기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측근에서 사모님 세종로가 보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소리에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종로에는 불빛이 있었으니까. 안도감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감으로 긴장을 느꼈다. 12월 12일은 대통령 네 분의 14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전쟁통에 그죠? 6.25 전쟁 중 1950년 12월 12일 날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을 했죠. 예. 이제 14주년 결혼 기념일이 12월 12일. 여사는 그것을 잊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일깨워 주었다. 그처럼 분망한 일정 중에서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준 대통령에 대해 여사는 무척 고마워하였다. 여사는 이국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소감을 기자들에게 들려주었다. 14주년 결혼 기념일의 무엇보다 큰 선물은 대통령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아내의 기쁨, 그것이에요. 독일에서 이제 생일을 맞았던 거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아내의 기쁨, 이것은 여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기쁨이었다. 여사의 방독은 남편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부인으로서의 사명을 10분 완수하였으며 분단된 국가로서 한국과 독일 사이에 든든한 가교를 마련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청와대로 돌아온 여사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인간적인 면에서도 한꺼번에 성숙한 자신감을 깨닫게 되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독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울산에 공업단지를 이병철 회장하고 이제 그 유일한 박사는 다 의논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데 혁명 정부가 의논을 하니까 달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야 돼. 차관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다 접촉했는데 차관 주겠다는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왜 차관을 좀 거절했냐? 당시는 혁명을 일으켰잖아.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잖아.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당신 나라들 나라에 우리가 원조를 해줄 수 없어. 케네디가 처음에 거절했단 말이야. 그러면 프랑스에 뭐 영국에 그때 이탈리아도 강국입니다. 이탈리아에 뭐 돈을 아무리 요구해봐도 일본에 차관을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그런데 독일이 분단국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저긴 동독과 서독. 우리는 남북한. 그래서 독일에 이제 어떻게 좀 연결이 됐는데 그것도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연결이 좀 됐죠. 그래가지고 독일에 좀 이걸 교섭을 해보니까 방법이 있긴 있어. 우리가 좀 돈을 좀 빌려주겠는데 당신들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간호 보조사죠. 그러니까 수술이나 그런 뭐 큰 간호원이 돕는 간호원이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 닦고. 그때 우리 간호원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처음에 갔다 오신 분들. 가장 흐드런 일. 그 죽은 시체 닦아서 그거 얼굴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 가면 간호보조원이니까 수술에서 나오는 그 피와 범벅이 된 그 시트. 그런 거 갈아주고, 심하게 하면 대소변 받아주고. 그런 걸 우리 간호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탄광에, 진짜 루브르 같은데 하도 탄광을 이게 석탄을 캐다 보니까 저 밑에까지 지하 2000m까지 내려간대요. 지하 2000m까지 내려가니까 그 열기, 그게 덥고 그 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노동자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나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2000m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사고 나면. 그거는 뭐 막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제의한 게 그러면 당신들 그 탄광 강부들하고 간호원 좀 보내봐. 그럼 우리가 차관 빌려줄게. 돈이 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서는 간호원이나 탄광을 가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면은 노동자들이 취직도 안 되는데 여기 있는 탄광에 있을래? 여기서 간호원 할래? 서독에 갈래? 그러면 서독에 가면은 임금이 10배에서 15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베트남이나 저기 있는 뭐 우간다다 뭐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다 몽고다 이런 데서 오면 우리 이거 봉급 받잖아요. 식당이나 공장 가서 거기 가면요. 보통 얘기들이 그냥 우리 조선족도 2년 일하면 거기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안 하지만 배가 불러서. 그때 광부들 이거 모집하는데 이게 또 10대 1, 20대 1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쌀가만 뭐 다치고 달려야 되고 100m 몇 초에 그 다음에 그 자격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10대 1, 20대 1이야.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국제시장 영화에도. 예. 우리도 제가 뮤지컬 박정희에 그거 한 장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배우 박현우 군이 1인 13역을 하는데 쌀가만 못 들어서 못 차나요. 그래서 탈락돼요. 예. 쌀가만 탁탁 들고 뛰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즘 근육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 나가다가 오늘 또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아카시아 밥도 얘기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동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이러한 토막을 덧붙여 둔다. 지망군의 6살 돌 생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박지망군 생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사모님, 지망군의 생일 선물을 이곳 독일에서 사가시도록 하세요. 독일에서 이제 여사의 비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사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망군의 선물은 우리나라 것으로 좋게요. 불필요한 돈을 한 푼인들 외국에 뿌릴 수 있겠어요? 돌아오자 여사는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귀국 첫 사업에 대하여
마음을 쓰게 되었다. 귀국 첫 사업으로 이제 한 게 양지회. 예. 우리의 그 양지회 사업이란 게 이제 심하게 하면 돈 없고 힘 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 장관들이나 그래도 금융권이나 기업이나 언론계의 그 큰 분들의 부인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또 일선 장병들에게 우리 그때 그 위문품 많이 그 군에 보냈거든요. 치약. 그 당시에는 그 다 치약 취소.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뭐, 요즘도 뭐 나오나? 삼립, 나오는 거 같아. 크림빵. 예, 그러면 왜 군에 가서도 그거 먹으면 막 최고죠, 최고. 예, 그 생각이, 위문품. 그리고 왜 위문 편지 많이 썼잖아요. 우리 보고 그 학교에서 쓰라 그래서. 보고 싶은 국군 장병, 형님께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학생들은 그러다가 사귀어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예.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삼팔선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오빠에게 펜팔하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한 분도 있고 참 대한민국은 그래서 사연이 많습니다. 그냥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뮤지컬 만들면서도 좋은 게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이제 지금 뮤지컬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술이 좀 말라가지고요. 그것도 정말 그랬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대를 표현해주는 또 한편의 뮤지컬이 돼서 지금 뮤지컬 박정희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뮤지컬 유경수 일단 줄거리는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거리를 가지고 또 유경수에 관련된 지역에 있으면 우리 이상수 PD나 지방에 갔을 때도 보고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 거기 있는 생가나 그 옆에 옛날에 소풍 가던 오리티 강이라고 있어요. 이쁜 강인데 오늘 저희 가다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가봤죠. 거기에 유경수 여사의 집에 재밌는 거는 옛날에 육종관 씨가 그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소풍을 가면 집에서 여자들만 가요. 장녀 육인수, 유경수, 육예수.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분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는 지게 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먹을 거.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이 갖다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티 강가에 가서 봄이 왔을 때 이런 이제 그 줄기에 앉아가지고 진달래꽃, 그 다음에 그렇게 매화 보면서 이제 봄에 5월이나 4월에 우리 소풍 가듯이 해마다 그걸 보내더라고요. 육종환 씨가. 그것도 책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우리가 뮤지컬에 한 장면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모임길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뮤지컬 아카시아 밥, 그 수많은 1막 8장, 2막 8장으로 일단 제가 줄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카시아 밥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제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카시아 밥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경수에서는 알다시피 항상 미는 편지가 많이 오잖아요. 앞에서도 이제 읽어드렸는데. 10통, 20통 오면 그 중에서 이제 꼭 분류를 해가지고 즉시 처리할 거. 그냥 꼭 알아봅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현장에 보내보고. 그리고 이건 꼭 가봐야겠다는 본인이 직접 가고 아니면 비서관도 보내고.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성남,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지금 성남이 이제 100만, 분당도 지금 백현동 다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성남에는 옛날에 판자촌이었거든요. 청계천이나 이제 철거한 사람들이 성남으로 보냈죠.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성남으로 보내니까 약간의 땅을 줘서 이제 집을 짓게 하고 보내니까 처음에는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이제 그게 남한산성 바로 밑입니다. 저도 이제 남한산성 여러 번 다녔죠. 역사학도니까 이제 찾아다녀 봤고요. 그 판자촌 있을 때도 제가 조금 지나서 가봤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사연이. 우리 남편이 서울역에서 앞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크게 그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집에 있는 저와 아이들 다 굶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은데 우리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가 일주일째 밥을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게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서관, 아마 김두영 비서관인 것 같아요. 그 비서 한 분이 그 이제 기사하고 집차를 가지고 이제 가서 쌀한가마하고 이제 여사가 준 금일봉하고 메모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서울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서울이 발전해서 그렇지 난가자동, 서울대학 앞에 있는 봉천동, 상도동, 산 위에는 전부 다 판자촌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소를 찾아가면 산에 산 1에 2, 산 1에 3, 산 1에 4, 산 1에 5, 동숭동 산 9-2 이렇게 돼 있는데 산 9번지 찾아가면 그것도 또 한 4, 50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인사동 4길 17번지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 회사인데요. 인사동 4길 17 건국빌딩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산 25 찾아가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 마침 통장을 이제 동원해서 겨우 찾았어. 그래 판자가 이제 판자 그 막사가 이제 보이니까 멀리서 보니까 쑥 가는데 벌써 어두웠어요. 그 촛불 전기도 없는지 없고 하니까 촛불 속에서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하얀 쌀밥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하얀 쌀밥을 먹고 있는. 옆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하얀 쌀밥이에요. 하얀 쌀밥에 뭐 반찬은 저건 하얀 쌀밥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비서하고 이제 찾아간 분이 다들 화가 났죠. 이 사람들 말이야, 어디 친척이나 가족이 하도 굶으니까 안 돼서 시어머니 밥 먹으라고 몇 푼 준 모양인데, 그걸 강냉이 죽이나 사든가 고구마 사서 이게 끓여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먹어야지. 한 번 먹고 죽을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불빛에 딱 보니까 그게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그 기산에 가서 아카시아 꽃잎을 따서 우리 하얀 옛날에 우리 한식, 지금도 한정식 집에 가면 주는 하얀 고기에다가 그릇에다가 아카시아 꽃잎을 수북히 채워서 물에다가 먹고 있었다. 그 옆에 있는 애들 너무 배가 고파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물이나 뿌리 있으면 그거 씻어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배 채우려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돈 없는 지금은 그때는 이제 학교 가서도 아이들은 전부 다 가서 창피하니까 가서 이제 물배 채워서 점심 먹었나 그러면 먹었다. 밥 먹었어. 먹었다니까. 선생님이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먹었어요. 네. 물배 채워.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일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 한 가마하고 여사가 준 봉투 하나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목이 메어서 그렇게 화났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왔는데 다음날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점심을 먹다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점심을 먹다가 싫어합니다. 부른 거예요. 저 김비서 저 비서관 오시라고 그러니까 비서가 와서 어제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잘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얀 쌀밥을 먹고 있어서 가서 보니까 물에다가 아카시아를 꽃잎을 띄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먹던 숟갈이 탁 막혀버려요. 자기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배고플 때 물배에 채워가지고 숟갈이 탁 막혀요. 그러면 유경수가 눈물이 쫙 흘러내려요. 싫어합니다. 우리의 가난했던 과거를 말해주는, 아마 이 뮤지컬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통곡을 할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조그맣게 쓰고 큰 제목으로 아카시아 밥. 아카시아 밥은 이걸 만들려고 사실은 작년에 아카시아 꽃잎 그거 할 때 경주에서 우리가 경주 요번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동국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 강기혁군하고 제가 가서 온통 아카시아를 찾아다녀서 그걸 상의 위에 놓고 찍어 놓은 게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할 거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줄거리를 본 사람들이 야 이게 한류다. 이게 진정한 퍼스트 레이디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가 아니다 이거. 정말 이런 영웅이 없다. 세계사에서. 선덕여왕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뮤지컬을 반드시 만들어서 해외 시장으로 또 한류를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구자로도 이제 저희가 좀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그거 회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우리 김경 대리가 딱 통장도 잘 관리해서 꼭 여기에만 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독자들 중에서 좋은 분이 감사도 좀 해주시고 대신에 통장은 절대 안 드립니다. 우리 김경 대리가 저하고 산학협동을 하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뮤지컬로 또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